며느리라는 단어는 왜 늘 조용해야만 하는 걸까? 조용히 웃고 조용히 참고 조용히 사라지라는 뜻일까? 나는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빛을 봤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래된 전쟁의 참호 속에서 튀어나온 불씨 같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집안의 평화는 아주 조용한 전쟁 위에 세워진 것이란 걸. 며느리 수진이 우리 집에 들어온 지 3년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했다. 아니, 조용해야 했다. 시어머니인 미숙 여사는 늘 말했다. 며느리는 집안의 그림자처럼 살아야 해. 너무 튀면 안 돼. 수지는 그 말에 늘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안다. 끄덕임이 동의는 아니란 걸. 나는 이 집의 둘째 딸이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부모님과 함께 살며 프리랜서 작가로 일한다. 그래서인지 집안의 미세한 균열을 누구보다 잘 감지한다. 특히 엄마와 수진 사이의 공기. 그것은 늘 팽팽했다. 말은 공손했지만 그 안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수진아, 된장찌개는 좀 짜네. 우리 집은 원래 싱겁게 먹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다음엔? 벌써 3번째야. 내 친정은 원래 짜게 먹나 보지. 그 말에 수지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다시 웃었다. 그 웃음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 같았다. 나는 그 순간 수진이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감정을 숨기고 있는지 느꼈다. 그날 밤 수지는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했다. 된장찌개가 짜면 소금을 넣지 말든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나는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수진이란 인물에 대해 쓰고 싶어졌다. 그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집안의 가장 조용한 반란자였다.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수지는 매일을 전쟁처럼 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남편의 무관심, 가족들의 침묵.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조용히 짓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나는 작가로서 이 조용한 전쟁을 기록하기로 했다. 수진의 눈빛 속에 담긴 이야기, 그녀의 침묵 속에 숨겨진 분노, 그리고 언젠가 터질 그 반란의 순간까지. 이건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살아남기 위한 한 여자의 이야기다. 사람은 웃는 얼굴로도 복수를 준비할 수 있다. 그건 가장 오래 버티는 자의 방식이다. 수지는 늘 웃었다. 처음 만났을 때도, 결혼식 날도, 시댁에 처음 인사드릴 때도. 하지만 나는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란 걸 알았다. 그녀는 웃는 얼굴로 아주 오래된 상처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이 집안의 평화를 위협할 만큼 깊었다. 수진의 친정은 조용한 집이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고 어머니는 늘 무언가를 참고 사는 사람이었다. 수진은 그런 집에서 자라며 참는 법을 배웠다.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약한 사람의 행동이라 배웠고 울음은 혼자 있을 때만 허락되었다. 엄마, 나 속상해. 속상한 건 내 속이지. 밖으로 꺼내면 더 아파져. 그 말은 수진의 인생을 지배했다. 그녀는 감정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 삼켰다. 그리고 그 삼킨 감정은 결혼 후 시댁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 미숙 여사는 강한 사람이었다. 말이 빠르고 판단이 날카로웠다. 그녀는 수진을 며느리로서 평가했다. 요리, 청소, 말투, 옷차림. 모든 것이 점수였다. 그리고 수진은 늘 평균 이하였다. 수진아, 내가 만든 김치찌개는 너무 달아. 우리 집은 단 걸 안 좋아해.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덜 달게 만들게요. 다음엔? 내 친정은 원래 그렇게 요리를 하나 보지. 그 말은 칼처럼 날아와 수진의 가슴에 꽂혔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훈련의 결과였다. 감정을 숨기고 상황을 넘기는 기술. 하지만 그 기술은 그녀를 지키는 동시에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나는 수진의 과거를 알게 된 후 그녀의 현재가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거의 훈련을 반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반복은 이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니, 참지 않기로 결심한 듯 했다.
그날 밤 수진은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무시당하는 걸 못 보겠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수진에게 가장 큰 배신이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다. 말투가 단호해졌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느꼈다. 수진이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그것은 고함이나 눈물이 아닌 아주 조용한 방식이었다. 그녀는 웃지 않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건 이 집안의 균형을 흔드는 첫 신호였다. 모든 반란은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 그 균열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혹은 참지 않은 단 한 번의 순간이다. 그날 수지는 참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집안의 공기는 바뀌었다. 나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 조용한 전쟁이 드디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일요일 아침이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 거실에는 김치찌개의 냄새가 퍼졌고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평소처럼 시어머니 미숙 여사는 식탁을 점검했다. 반찬의 배열, 국에 간 수저의 위치까지. 그녀는 늘 완벽을 요구했다. 수진아, 이 나물은 너무 질겨. 씹히는 맛이 없어. 네, 어머니. 다음엔 더 부드럽게 데칠게요. 다음엔 너는 왜 늘 다음만 말하니? 그 말에 수지는 멈췄다. 수저를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이 집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바라보는 건 처음이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한 거 압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상처받아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TV 소리마저 작게 들렸다. 시어머니는 놀란 듯 수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상처? 며느리가 상처받는다고 말하는 집이 어디 있니? 너 너무 요즘 애 같아. 수진은 다시 말했다. 요즘 애든 옛날 애든 사람은 다 마음이 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 말은 마치 돌을 던진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시누이는 눈을 피했다. 나는 그 순간 수진이 처음으로 이 집안의 규칙을 깨뜨렸다는 걸 알았다. 그날 저녁 수진은 나에게 말했다. 언니, 나 오늘 너무 무례했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 오늘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냈어. 수진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이전과 달랐다. 억지로 만든 표정이 아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집안의 균형은 오랫동안 침묵 위에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 수진의 말 한마디가 그 균형의 첫 번째 균열을 냈다. 그리고 나는 작가로서 그 균열이 어떻게 퍼져나갈지를 기록할 준비를 했다. 권위는 늘 조용히 무너진다.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그 무너짐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그날 미숙 여사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빛을 피했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더 이상 절대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를 낯선 불안 속으로 밀어넣었다. 미숙 여사는 평생을 어른으로 살아왔다. 시집와서 시어머니를 모셨고 자식들을 키우며 집안을 지켰다. 그녀에게 가정은 질서였고 질서는 곧 권위였다. 그 권위는 말 한마디로 유지되었다. 이건 이렇게 해. 우리 집은 그런 식이 아니야. 며느리는 조심해야 해. 그녀는 수진을 처음 봤을 때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 생각했다. 말이 많지 않았고 눈치도 빨랐다. 그래서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수진의 침묵이 복종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관찰이었고 판단이었다. 며칠 전 수진이 식탁에서 자신에게 반박했을 때 미숙 여사는 당황했다. 그 말은 거칠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저도 사람이에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수진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예의 바른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으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미숙 여사는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늘 옳다고 믿었다. 하지만 수진의 말은 그 믿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미숙 여사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당당해. 예전엔 말도 못 꺼냈는데.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 때는 그냥 참고 살았지. 요즘은 며느리들이 자기 권리를 너무 주장해. 그 말들 속에서 미숙 여사는 위안을 얻으려 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수지는 단순한 요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집안의 질서를 다시 쓰려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질서의 중심에 있던 자신은 이제 흔들리고 있었다. 밤이 되자 미숙 여사는 수진의 방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문을 두드릴까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돌아섰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수진에게 말을 걸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권위를 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상실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가장 큰 배신은 말하지 않는 것이다. 침묵은 때로 외면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이 울 때도 어머니가 소리칠 때도 그는 늘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중립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수진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 준호는 평범한 남자였다. 회사에서는 무난한 대리였고 집에서는 조용한 아들이자 남편이었다. 그는 갈등을 싫어했다. 아니, 두려워했다. 어릴 적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늘 엄마 중심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강했다. 그녀의 말은 곧 법이었고 준호는 그 법 아래에서 자랐다. 수진과 결혼했을 때 그는 안도했다. 수진은 조용했고 배려심 깊었고 무엇보다 엄마와 큰 충돌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의 눈빛은 달라졌다. 처음엔 미안함이었고 그 다음엔 서운함, 그리고 이제는 실망이었다. 며칠 전 수진이 식탁에서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수진은 그를 바라봤지만 그는 눈을 피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자신이 아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냥 더 커질까봐. 커지면 어때? 난 매일 작아지고 있는데. 그 말은 준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수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혼자 싸우고 있었는지를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할까? 그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좋은 남편은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수지는 변하고 있었다. 더 이상 참지 않았고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리고 준호는 그 변화가 자신과의 거리로 이어질까 두려웠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결심했다. 다음번엔 말하겠다고. 어머니 앞에서, 수진 앞에서, 자신 앞에서. 침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망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도망이 아니라 숨은 것이다. 숨는다는 건 다시 나아가기 위한 준비다. 수지는 집을 떠났다. 시댁도 남편도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친정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낯설었다. 그녀는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수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친정집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무슨 일이야? 그냥 며칠만 있을게요. 그 말에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수지는 그 침묵이 고마웠다. 시댁에서는 늘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 왜 늦었는지, 왜 반찬이 짰는지, 왜 말이 짧았는지. 하지만 이 집에서는 그냥 있어도 됐다. 친정집은 예전 그대로였다. 낡은 소파, 오래된 커튼, 그리고 익숙한 냄새.
수지는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눈물이 흘렀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위로였다. 그날 밤 수지는 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말했다. 엄마, 나 너무 지쳤어.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 내 눈이 예전 같지 않더라. 수지는 놀랐다. 어머니는 늘 감정을 숨기라고 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딸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수지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참았어? 그땐 참는 게 사랑인 줄 알았지.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 그 말은 수진에게 깊게 박혔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어쩌면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이제 바뀌어야 했다. 며칠 동안 수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TV도 보지 않았고 휴대폰도 꺼두었다. 그녀는 그저 생각했다.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 그중 하나는 자기 자신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었다. 이제는 말할 것이다. 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지킬 것이다. 친정집을 떠나는 날 어머니는 문 앞에서 말했다. 수진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답게 살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그렇게 할 거예요. 사람은 떠났다가 돌아올 때 같은 문으로 들어오지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수지는 돌아왔다. 같은 현관, 같은 식탁, 같은 사람들. 하지만 그녀는 예전의 수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 집안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현관문이 열렸다. 수진이 들어섰다. 미숙 여사는 부엌에서 고개를 돌렸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왔니? 네, 어머니. 그 짧은 대화 속에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미숙 여사는 수진의 얼굴을 살폈다. 낯익은 얼굴인데 낯설었다.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엔 눈치를 살피던 눈이었다면 지금은 단단했다. 흔들림이 없었다. 수지는 캐리어를 방에 넣고 거실로 나왔다. 남편 준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잘 있었어? 응. 생각 좀 했어.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수진이 예전처럼 웃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웃음 없는 얼굴이 이 집안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미숙 여사는 반찬을 집으며 말했다. 수진아, 이 나물은 내가 했니? 네. 좀 질기네. 다음엔 더 신경 써. 예전 같았으면 수지는 죄송해요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어머니, 나물은 제 입엔 괜찮았어요. 혹시 어머니 입맛에 맞게 조리법을 알려주시면 그렇게 해볼게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미숙 여사는 젓가락을 멈췄다. 준호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수진의 말은 공손했지만 단호했다. 그것은 수능이 아니라 제안이었다. 그리고 그 제안은 이 집안의 질서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식사 후 미숙 여사는 거실에서 나에게 속삭였다. 얘가 좀 달라졌지? 네. 많이요. 친정에 다녀오더니 말이 세졌어. 세진 게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말에 미숙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불편해했다. 며느리가 말대꾸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 그것은 그녀가 살아온 방식과는 달랐다. 그녀는 질서 속에서 살아왔고 그 질서의 중심은 어른의 말이었다. 밤이 되자 수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힘들지 않아? 힘들어. 근데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운 건 없어? 무서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내가 나를 잃는 거야. 그 말은 오래도록 내 마음에 남았다. 수지는 싸우려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남으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생존 방식은 이제 침묵이 아니라 말이었다.
며칠 후 수지는 가족들 앞에서 말했다. 앞으로는 제가 요리할 때 어머니께 조리법을 여쭤보고 할게요. 그리고 제 방식도 조금씩 섞어볼게요. 우리 가족 모두의 입맛을 맞추고 싶어요. 그 말은 충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안이었고 협상이었다. 하지만 미숙 여사는 그 제안이 불편했다. 그녀는 질서를 잃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갈등의 또 다른 시작이었다. 수진은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의 수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나는 작가로서 그 공기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가족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성장기였다. 권위는 오래된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익숙해서 편하지만 그 안에 갇히기도 한다. 미숙 여사는 처음으로 변화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그것은 그녀에게 낯선 언어였다. 그녀는 평생을 질서와 통제로 살아왔고 변화는 늘 불편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불편함이 그녀를 흔들고 있었다. 미숙 여사는 매주 수요일이면 동네 친구들과 찻집에 모였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 같은 방식으로 며느리를 맞이한 사람들. 그들은 늘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며느리의 요리, 말투, 눈치. 그리고 그날도 익숙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우리 며느리는 요즘 말을 너무 잘해. 예전엔 눈치만 봤는데. 맞아, 나도. 요즘 애들은 참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수진이는 어때, 미수가? 그 질문에 미숙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수진.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미숙 여사는 그 변화가 불편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부럽기도 했다. 좀 달라졌어. 친정에 다녀오더니 말이 단단해졌어. 단단해졌다고? 응. 예전엔 죄송해요만 했는데 요즘은 제 생각엔요라고 해. 그 말에 친구들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럼 너는 뭐라고 해? 처음엔 화났지. 근데 요즘은 생각이 좀 달라졌어. 그 순간 미숙 여사는 자신도 놀랐다. 생각이 달라졌다는 말은 그녀에게 낯선 표현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정해진 방식으로 살아왔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며느리는 조용해야 하고 어른의 말에 따르는 게 예의라고 믿었다. 하지만 수지는 그 믿음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 여사는 혼잣말을 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겠네. 그 말은 그녀에게 충격이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녀가 살아온 삶을 다시 보게 만들었다. 그녀는 며느리였던 시절을 떠올렸다. 시어머니는 엄격했고 그녀는 늘 눈치를 봤다. 그리고 그 눈치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날 밤 미숙 여사는 수진과 마주 앉았다. 거실은 조용했고 TV는 꺼져 있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요즘 너 말이 좀 달라졌더라. 네. 이제는 제 생각을 말하려고 해요. 그래. 그게 나쁘진 않더라. 수지는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봤다. 미숙 여사의 얼굴은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그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눈빛을 보였다. 나도 좀 배워야겠더라. 요즘은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 말은 짧았지만 깊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집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미숙 여사는 그날 이후로 수진의 말을 조금 더 듣기 시작했다. 반찬이 짜다는 말보다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그것은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낯선 시도였다. 나는 작가로서 그 작은 변화의 시작을 기록했다. 권위는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권위는 대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이 집안의 반란을 조금씩 평화로 바꾸고 있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늦은 밤 아이 없는 집은 더 깊은 고요에 잠겨 있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책을 덮었고 준호는 물을 따라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둘 사이엔 오랫동안 쌓인 침묵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 침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꺼내기 위한 준비였다. 우리 얘기 좀 할까?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준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래. 나도 해야 할 것 같았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수진의 눈빛은 단단했고 준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들은 부부였지만 서로를 잘 몰랐다. 아니, 서로를 알아가는 걸 멈춘 지 오래였다. 당신은 왜 늘 조용했어?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난 갈등이 싫었어. 엄마랑 당신 사이에서 뭘 말하면 더 커질까봐. 커지면 어때? 난 매일 작아지고 있는데. 그 말은 준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혼자 싸워왔는지를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당신이 내 편이길 바랐어. 엄마랑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서주길 바랐다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난 늘 중간에 서 있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당신을 더 외롭게 했구나. 수지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대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는 내가 나를 지킬 거야. 당신이 옆에 서주면 좋겠지만 안 서줘도 난 할 거야. 준호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아내가 더 이상 자신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아내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나 바뀌고 싶어.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 옆에 서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지는 그를 바라봤다. 그냥 말해. 내가 힘들다고 느낄 때 당신도 힘들다고 말해. 내가 외롭다고 할 때 당신도 같이 외롭다고 말해. 그게 시작이야.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해야 할 건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단순한 말이었다. 침묵 대신 작은 목소리라도 내는 것. 그것이 아내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상처, 서로의 두려움, 서로의 바람. 말은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오랜 침묵의 벽을 조금씩 허물었다. 나는 작가로서 그 장면을 기록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갈등 속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갈등은 싸움이 아니라 대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 가족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무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매 순간 변하고 있다. 그날 수진과 준호는 처음으로 함께 목소리를 냈다. 그것은 작은 말이었지만 이 집안의 공기를 바꾸는 시작이었다. 아침 식탁은 늘 긴장으로 가득했다. 미숙 여사는 반찬을 살피며 잔소리를 했고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늘 침묵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수진아, 이 된장찌개는 또 짜네. 몇 번을 말했니? 미숙 여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대답했다. 어머니, 제가 만든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음엔 어머니 말씀대로 해볼게요. 하지만 오늘은 제 방식으로 끓여봤어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예전 같으면 사과로 끝났을 대화가 이제는 의견으로 이어졌다. 미숙 여사는 놀란 듯 수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때 준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수진 말이 맞아요. 우리도 새로운 맛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이 집안에서 드문 일이었다. 준호가 어머니에게 직접 의견을 말하는 것. 미숙 여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내가 내 아내 편을 드는구나. 아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수지는 놀란 듯 준호를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분명했다. 그것은 처음으로 그녀 옆에 서준 순간이었다. 식탁은 조용해졌다. 신우이는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고 미숙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느꼈다. 그래. 내 말도 맞다. 가족이 같이 맞춰야지. 미숙 여사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그것은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열린 문이었다. 그날 저녁 수진과 준호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수진은 조용히 말했다. 오늘 고마워.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게 시작이야. 우리 둘이 같이 말하는 거. 그 대화는 짧았지만 깊었다. 두 사람은 이제 부부로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넘어서 가족 전체의 관계를 다시 쓰는 일이었다. 나는 작가로서 그 순간을 기록했다. 권위는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권위는 대화와 협상으로 바뀌고 있었다. 수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고 준호는 더 이상 침묵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목소리를 내는 부부가 되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 집안의 새로운 질서를 예고하고 있었다. 가족의 균열은 가장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의 눈에 가장 크게 비친다. 신우이는 늘 침묵 속에서 가족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녀는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나는 이 집의 둘째 딸이다. 결혼하지 않았고 부모님과 함께 살며 프리랜서 작가로 일한다. 그래서인지 집안의 공기를 누구보다 잘 감지한다. 특히 엄마와 수진 사이의 긴장, 그리고 오빠 준호의 흔들림. 그것은 늘 내 눈에 선명하게 보였다. 며칠 전 식탁에서 오빠가 처음으로 엄마에게 의견을 말했을 때 나는 숨을 삼켰다. 아내 말이 맞아요. 그 한마디는 이 집안의 질서를 흔들었다. 엄마의 얼굴은 굳었고 수진의 눈빛은 빛났다. 나는 그 순간 이 집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변화는 두려웠다. 나는 늘 엄마의 권위 아래에서 자랐다. 그녀의 말은 법이었고 나는 그 법을 따르는 딸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엄마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며느리가 옳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것은 내 세계를 뒤집었다. 밤에 혼자 방에 앉아 나는 생각했다. 나는 누구 편에 서야 하지? 엄마의 딸로서 나는 그녀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여자로서 나는 수진의 고통을 이해했다. 그녀의 눈빛 속 외로움은 나에게도 낯설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수진과 마주 앉았다. 그녀는 책을 읽고 있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언니 힘들지?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놀란 듯 웃었다. 응. 근데 이제는 좀 덜 힘들어. 준호가 내 옆에 서주니까. 그 말에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오빠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 그는 더 이상 엄마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부러웠다. 나도 언젠가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 내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안의 변화는 단지 엄마와 수진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나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침묵 속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목소리를 낼 것인지.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가족은 변하고 있다. 나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기대한다. 어쩌면 이 집은 더 나은 곳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작가로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변화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를 흔들고 있었다. 모든 전쟁은 결국 협상으로 끝난다. 가족의 전쟁도 예외는 아니다. 그날 가족은 모두 모였다. 오랜 침묵과 갈등, 작은 균열과 반란이 하나의 자리에 모여 폭발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기 시작했다. 일요일 저녁 거실에는 가족 모두가 모였다. 미숙 여사는 식탁을 정리하며 긴장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준호는 옆에서 물컵을 놓았다. 수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공기를 온몸으로 느꼈다. 오늘은 무언가 달라질 것 같았다. 수진아, 내가 요즘 말이 많아졌더라. 엄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네, 어머니. 이제는 제 생각을 말하려고 해요. 며느리가 너무 당당하면 집안이 시끄러워져. 집안이 조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존중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엄마의 얼굴은 굳었고 수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준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수진 말이 맞아요.
우리 가족이 서로 존중해야 더 편해져요. 엄마는 놀란 듯 아들을 바라봤다. 그는 늘 침묵하던 아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내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흔들었다. 내가 내 아내 편을 드는구나. 아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의 편을 드는 거예요. 나는 숨을 삼켰다. 오빠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수진의 눈빛은 빛났다. 엄마의 권위는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단순한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다. 신우이인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나도 언젠가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 언니가 용기를 내는 걸 보면서 나도 배우고 있어. 엄마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식들이 자신에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지만 동시에 깨달음이었다. 그래, 내가 너무 오래 내 방식만 고집했나 보다. 엄마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너희 말이 맞아. 가족은 서로 존중해야지.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긴장 대신 낯선 평화가 흘렀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의 목소리를 인정하는 첫걸음이었다. 수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집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나는 작가로서 그 장면을 기록했다. 반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반란은 협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권위는 대화로 바뀌었고 침묵은 목소리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들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